금전운을 위해 부자들은 12월을 특별한 달로 다루는데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이 시기를 단순히 한 해가 끝나는 달로 여기지 않으셨지요. 한 해의 재물운이 마무리되고 새해 재물운이 그려지는 결정적인 기점으로 바라보셨지요. 농부가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꽃간에 저장하듯이 부자들은 12월의 한 해 동안 쌓아온 재물의 기운을 단단히 묶어두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이 시기의 물건 이동은 금전운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물건은 주는 순간 내 재물 기운이 상대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대로 부를 이어온 집안을 보면 12월에는 유독 물건을 함부로 주고받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말 선물을 주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고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12월에 무엇을 주는가가 내년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어떤 물건을 내보내고 어떤 물건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새해의 재물운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금전운을 지키기 위해 12월에 절대 주고받으면 안 되는 물건은 물론 금전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까지 전해드릴게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12월은 1년 중 가장 특별한 기운의 전환점입니다. 특히 동지를 전후로 양기는 최저점에 이르고 음기는 최강점에 도달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기운 자체가 크게 바뀌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이 시기는 자연이 모든 에너지를 내부로 응축시키는 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쉬운 달이지요. 풍수적으로 12월은 운의 정리와 전환 그리고 마무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매우 복잡한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쌓아온 재물운을 정돈하면서 동시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건을 이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에 담긴 기운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행위이지요. 12월에는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내보내면 그 안에 담긴 재물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달보다 12월의 물건 이동이 더 민감할까요? 1월부터 11월까지는 기운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주고받는 행위가 순환의 일부로 작용하지요. 하지만 12월은 다릅니다. 모든 기운이 안으로 수렴되고 응축되는 때이기에 이 시기에 밖으로 내보낸 것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곡식을 추수한 뒤 곡간에 저장해야 겨울을 나듯이 12월에는 재물의 기운을 단단히 지켜야 새해를 풍요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12월에 절대 남과 주고 받지 말아야 할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고 다니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지갑은 재물의 그릇이자 돈의 집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지고 열고 닫는 이 작은 물건에는 사용자의 소비 흐름과 재물 패턴이 고스란히 쌓이지요. 지갑을 오래 사용할수록 그 안에는 주인의 금전운이 깊이 배어듭니다. 부자들이 좋은 지갑을 오래 쓰고 함부로 바꾸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갑 하나에도 재물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갑이 갖는 재물운의 특성은 매우 특별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순간이 지갑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이 물건은 재물순환의 중심입니다. 마치 집의 대문이 기운의 통로이듯이 지갑은 돈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한 지갑일수록 주인의 재물운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갑을 12월에 남에게 그냥 턱턱 준다는 것은 한 해 동안 쌓아온 재물의 흐름을 통째로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새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사용하던 지갑은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열쇠는 공간의 기운을 관장하는 권한 그 자체입니다. 집 열쇠는 가정의 복을 여는 도구이고 차 열쇠는 이동의 기운을 담은 물건이며 사물함 열쇠는 개인의 영역을 지키는 물건입니다. 풍수적으로 열쇠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금전운의 관문을 여닫는 상징적 도구이지요. 열쇠를 쥔 사람이 그 공간의 주인이 되고 그 공간에 깃든 기운을 다스리게 됩니다. 열쇠를 주는 것이 운의 문을 넘기는 행위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간 기운과 주인 기운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일 드나드는 집의 문을 여는 열쇠에는 그 집안의 복과 재물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이사를 갈 때 열쇠를 함부로 주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열쇠 하나가 공간 전체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12월에는 특히 이런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 열쇠를 함부로 건네면 한 해의 돈복을 모두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금전운에 식물이 좋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풍수적으로 식물은 정성과 정기 그리고 회복운을 흡수하는 존재이지요. 우리가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며 보살피는 동안 식물은 주인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생명체로서 주인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오래 키운 식물일수록 기운의 축적이 강합니다. 몇 년을 함께한 화분 하나에는 그동안의 정성과 시간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면 식물을 귀하게 다룹니다. 현관에 놓인 화분 하나도 함부로 옮기지 않고 정성껏 관리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면 집안의 기운도 함께 자라고 식물이 시들면 집안 재물운도 약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키운 식물을 12월에 남에게 주는 것은 내 성장운과 회복운을 함께 넘기는 행위입니다. 새로 산 화분을 선물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정성 들여 키운 식물만큼은 12월에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칼과 가위는 날카로운 기운을 가진 물건입니다. 풍수적으로 날붙이는 인연과 재물 흐름을 끊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칼로 무언가를 자르는 행위는 분리와 단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칼을 선물하면 인연이 끊긴다고 하셨습니다. 날붙이가 가진 기운의 성질 자체가 절단과 분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날붙이를 주고받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단절의 기운을 주고받으면 그 영향이 새해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금전 흐름이 끊기고 좋은 인연이 멀어질 수 있지요. 부엌칼이든 가위든 손톱깎이든 날이 달린 물건은 12월에는 절대 선물하지 마세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한다면 반드시 동전 하나라도 받아서 샀다는 형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재물의 단절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동전, 저금통, 부적, 행운, 키링과 같은 돈과 관련된 물건들은 크기는 작지만 재물운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금전운을 상징합니다. 작은 물건일수록 재물운의 핵심을 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재물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동전 한 잎이 모여 큰 돈이 되고 저금통 하나가 재물을 모으는 습관을 만들지요. 그러니 이번 12월 절대 함부로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사용하던 물건을 넘기면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새 물건과 사용하던 물건은 기운의 밀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새 물건은 백지와 같아서 누가 사용하든 그 사람의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사용하던 물건은 이미 주인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매일 손에 닿는 물건일수록
주인과의 연결이 깊습니다. 열쇠, 지갑, 수저, 시계와 같은 물건들은 주인의 체온과 손때가 배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사용하던 물건을 12월에 넘기는 것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기운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기운의 순환이 활발해서 물건을 주어도 새로운 기운이 빠르게 채워집니다. 하지만 12월은 모든 기운이 응축되고 고정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오래 쓰던 물건을 내보내면 그 물건과 함께 내 기운의 일부가 떠나가는데 그 빈자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겨울에 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듯이 12월에 생긴 기운의 공백은 새해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하더라도 반드시 새 것으로 준비합니다. 내가 쓰던 시계를 주는 대신 새 시계를 사서 주고 내가 키우던 화분 대신 새로 분갈이한 식물을 선물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기운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12월에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12월에 주면 오히려 금전운을 높이는 선물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금기만큼이나 길한 흐름을 만드는 물건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12월은 음기가 강한 시기이기에 이를 중화하고 양기를 보충하는 선물이 좋습니다. 또한 올해의 나쁜 기운을 덜어내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선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모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기 물건들은 대부분 오래 사용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지갑, 열쇠, 식물처럼 주인의 기운이 깊이 배는 물건들이지요. 하지만 좋은 선물은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음식, 향초, 양말처럼 일정 기간 쓰고 나면 자연스럽게 소진되는 물건들입니다. 이런 선물은 기운의 정체를 만들지 않고 순환을 돕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12월에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풍수적으로 먹는 것은 생명 에너지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겨울은 몸의 기운이 소모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추위에 대항하느라 체내 양기가 빠르게 소진되지요. 이때 좋은 음식을 선물하면 받는 사람의 생기를 보충해 줍니다. 조상님들이 동지에 팥죽을 나눠 드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이웃의 양기를 돕고 겨울을 무사히 나기를 기원하셨던 것입니다. 음식 선물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먹으면 사라지기에 기운의 축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영양은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순환입니다. 12월에 과일, 견과류, 차, 꿀과 같은 음식을 선물하면 재물운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상대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시기입니다. 동지를 전후로 해가 일찍 지고 어둠이 깁니다. 풍수에서 어둠은 음기를 뜻하고 빛은 양기를 상징합니다. 이 시기에 빛과 관련된 선물을 하면 상대방의 양기를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초, LED 조명, 예쁜 등 램프와 같은 물건들은 12월에는 좋은 선물입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면 겨울에 유독 집안이 밝습니다. 조명을 여러 개 켜두고 은은한 촛불도 피워둡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곧 재물운을 밝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조상님들도 동짓날 밤에는 등불을 환하게 밝혀두셨습니다. 긴 밤을 밝은 빛으로 채워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겨울에 많이들 하시는 선물이 있지요. 담요, 목도리, 장갑, 수면, 양말과 같은 따뜻한 소품들도 12월에 좋은 선물입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키는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적으로 추위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가운 기운은 순환을 막고 경직을 만듭니다.
몸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느려지듯이 집안이 차가우면 재물순환도 느려집니다. 따뜻한 소품은 이런 경직을 풀어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기혈이 잘 돌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곧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부자들이 겨울철 보온에 신경 쓰는 이유도 체온 유지가 곧 재물운 유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주고받는 물건의 중요한 원칙은 새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내가 사용하던 것은 12월에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 것은 아직 누구의 기운도 담지 않은 백지와 같습니다. 받는 사람이 자신의 기운으로 채울 수 있는 여백이 있는 것이지요. 풍수적으로 새 것은 새 운의 씨앗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에너지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돕는 물건입니다. 부자들이 선물을 할 때 반드시 새 것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에게 좋은 기운을 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기운은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12월에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기에 새 것을 선물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선물을 한다면 포장을 정성스럽게 하면 좋은데요. 깨끗한 포장지로 감싸고 예쁜 리본을 다는 것도 복을 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건넬 때 밝은 마음으로 주세요. 억지로 주거나 의무감으로 주는 선물은 좋은 기운을 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쓸모없는 선물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연말 연초에는 너무 비싼 선물은 피하세요.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 그것이 오히려 나쁜 기운이 됩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며 물건을 주고받으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금전운이 올라갑니다. 물건을 주고받는 것 외에도 12월에는 피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작아 보이지만 재물운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지갑을 방치하는 습관은 피해주세요. 지갑을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행동은 재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지갑을 항상 정해진 자리에 정갈하게 보관합니다. 12월에는 매일 저녁 지갑을 정리하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세요. 현관을 어둡게 두지 마세요. 현관은 재물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12월은 해가 일찍 지는 계절이기에 현관등을 밝게 켜두어야 합니다. 조상님들은 동지 전후로 현관 등불을 밝게 켜두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밝혀야 재물이 길을 찾아옵니다. 집안을 무질서하게 두지 마세요. 어질러진 공간은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조상님들은 동지 전에 대청소를 하셨습니다. 12월에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면 재물이 머물 공간이 생깁니다. 12월 한 달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12월 초와 마지막 주에는 지갑을 완전히 비워 점검하세요. 오래된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를 모두 꺼내고 지갑 안쪽을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부자들은 연말에 지갑 속 동전을 모두 정리하고 새 지폐로 교체합니다. 12월 31일 밤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지갑에 새 만원권을 한 장 넣어두세요. 새해 첫날 지갑 속에 새 돈이 있으면 1년 내내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갑에 모서리나 지퍼가 달았다면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갑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재물도 기쁘게 들어옵니다. 침실은 하루의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12월에는 침대 시트를 깨끗이 세탁하고 베개와 이불을 햇볕에 말리세요. 침실 창문도 자주 열어 환기하고 먼지를 털어냅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침실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 중 기운 회복이 잘 됩니다. 현관은 매일 아침 빗자루로 쓸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세요. 현관 매트가 낡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고 신발장 안도 정돈합니다. 가방은 매주 한 번씩 완전히 비워서 안쪽을 닦아주세요. 특히 지갑을 넣는 부분은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방 속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가벼워지고 재물 기운도 원활하게 흐릅니다. 무엇보다 12월에는 쌀통을 80% 이상 채워두세요. 쌀은 재물의 상징이기에 쌀통이 넉넉해야 금전운도 풍요롭습니다. 집안의 모든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제대로 흘러야 재물도 막힘없이 돌아옵니다. 동지 전후로는 따뜻한 국물 요리를 자주 드세요. 몸속 양기를 보충하고 한 해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날에는 일찍 주무세요. 새해를 맞이하는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쉬어야 좋은 기운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내년 재물운의 흐름을 만듭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새해 재물운의 초석이 되는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그저 한 해가 끝나는 때로만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들에게 12월은 내년 한 해 금전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지요.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새해의 재물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선물과 정리 그리고 물건 이동은 내년 금전운을 좌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물건을 12월에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쌓이면 큰 금전운의 차이를 만듭니다. 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운은 내가 지킨다는 태도입니다.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복을 머물게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12월에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다음에 부의 흐름을 만든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주지 말아야 할 것은 주지 않고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며 재물이 머물 공간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의 선택이 곧 내년 재물운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에게 새해는 풍요로운 시작을 선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12월을 금전운으로 채워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